당신 얘기 다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믿고 털어놓은 속 얘기가 며칠 뒤에 전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충격적인 순간들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했지?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진 거야? 그 순간의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특히 이건 정말 우리끼리만 알자,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도 새어나갔을 때의 그 기분이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입 가벼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보 유통업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당신 얘기 다 퍼뜨리는 사람을 미리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중요한 비밀을 맡기기 전에 이런 신호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 뒷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예요. 남의 얘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당신 얘기도 똑같이 쉽게 말합니다. 너 이 소식 들었어? 누구가 요즘 이런 일이 있었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 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세요. 이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요. 오늘 A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내일은 당신의 이야기를 B에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주의해야 할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말해도 되겠지? 어차피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별거 아닌 얘기지만.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남의 사생활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기준과 당신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도 그들에게는 그냥 흥미로운 수다거리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보의 주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말해도 될까? 가 아니라 이 정보가 재미있나? 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역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들을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공감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당신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의 반응.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반면 조심해야 할 사람의 반응.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엔 뭐라고 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려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반응이에요. 특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이들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는 스토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마치 드라마나 소설을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한 디테일에 집착해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났대? 그때 표정이 어땠어? 정확히 뭐라고 말했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당신의 기분이나 상태를 더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 어떤 기분이야? 많이 속상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믿을 만한 거죠. 셋째, 약속 없이 질문만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민감한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약속부터 해요. 이건 우리끼리만 알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 비밀로 해줄게.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비밀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인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반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질문만 쏟아내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다른 일은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도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애초에 비밀로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 라는 질문은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이미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질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어차피 다들 알게 될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비밀로 해줄까? 라고 물어보거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라고 말해줄 거예요. 넷째, SNS나 메신저에서 즉석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의 새로운 위험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디지털 시대에는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게 스크린샷을 보내는 사람. 이거 봐봐. 대박이지? 라면서 즉시 공유하는 거죠. SNS에 은근히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크크 라는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바로 화제로 꺼내는 사람. 야, 너희 이거 들었어? 라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거죠.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입 가벼운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그들의 SNS나 메신저 사용 패턴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을 SNS에 올린 적이 있나요? 단톡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꺼내나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입 가벼운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말로 전달되는 소문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만 디지털로 퍼지는 정보는 원본 그대로 무한 복제되거든요. 특히 요즘은 단톡방 캡처나 인스타 스토리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한번 올라간 정보는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신중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거죠. 다섯째,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는 사람. 아, 진짜? 나도 그 사람 원래 별로라고 생각했어. 라면서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당사자보다 더 분노하거나 흥미로워하는 사람. 정작 당사자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흥분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까? 라면서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은 얼핏 보면 당신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신호예요.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감정과 해석이 섞인 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원래 당신이 말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동료와 작은 의견 차이가 있었어라고 말했는데 이들을 거치면 이가 직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대라는 식으로 변형되는 거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적당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해요.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거죠. 힘들었겠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세요. 처음부터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지 말고 작은 정보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둘째, 비밀의 중요성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라고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셋째, 상대방의 약속을 받으세요. 비밀로 해줄 수 있지? 라고 명확히 물어보고 확답을 받은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 정말 중요한 비밀은 아예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비밀은 자신만 알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섯째, 만약 비밀이 퍼졌다면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는 당신만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말은 가볍지만 상처는 무겁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번 퍼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로 인한 상처는 오래도록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신호들을 참고해서 믿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리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건강한 관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인간관계 보호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용한 팁으로 찾아뵐게요.